오늘 해볼 나뭇잎은 이제 형태가 이제 조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그 빨강색으로 쳤는 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어떻게 그림이 되겠다 하고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딱 보시면 모양이 이제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반절 잘라가지고 하시는데, 자, 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 필요 없나? 아니요, 해주세요. 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을 이제 원 그리는 거 설명드렸었죠. 이제 팔 전체를 다 움직이셔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궤적이 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 전체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걸린다 그러시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안 걸리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할까요? 자, 이 정도. 그리고 사이즈도 보는 거예요. 궤적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죠. 네. 이미 저희 눈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살짝 대보면 바퀴 3바퀴 정도 하면은 괜찮은 원이 나오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여기를 자르는데 이게 딱 가운데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죠. 조금 내려오는 것 같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고 여기 잘랐을 때 보시면 이 가운데 이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좀 더 내려와 있고 이쪽은 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복잡한 형태를 그릴 거라서 볼 게 정말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애들은 볼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야 됩니다. 얘의 특징을.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 뭐 이렇게까지 그려요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 이 상태를 봤을 때 가운데가 여기라고 할까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수평선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그으시지 마시고 이 위로 궤적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깔끔한 선을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잘 그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잎은 정가운데에다가 또 세로선, 이번에는 세로선 하나 둘 해서 세로선 가운데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벌써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얘는 조금 더 얘보다 내려와 있고 이렇게 얘는 여기에 맞닿아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운데를 어디로 파 들어갈 것인가 이 정도. 그래서 얘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이 특징이 되는 구간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리기가 편합니다. 얘도 보시면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속 얘가 가진 특징을 뽑아내는 연습,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정확하게 똑같이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마리랑 조금 안 맞죠, 앞뒤가. 근데 이제 뽑아낼 건 뽑아내고 얘를 이제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얘의 굴곡을 이제 보시고 이 안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오다 보면은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튼 여기 다시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 굴곡만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너무 동그랗거든요. 얘는 좀 더 나간단 말이죠. 그럼 얘를 좀 더 빼주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처음에 저희 나무님 그릴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번 스케치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딱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얘가 그러면 지금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나와줄까요?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또 얘는 뭐 이 정도. 얘도 좀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또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그 은행잎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은 바로 펜까지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또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죠. 저 어디서 빛이 온 것 같으십니까? 광원이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희 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줄기 보면 어디가 더 어두운가 잘 보이시나요? 그쵸, 왼쪽이 어둡죠? 그럼 오른쪽에서 빛이 왔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오른쪽에서 빛이 왔고 이렇게 왼쪽이 좀 더 밝겠죠. 또 저희가 얘가 마냥 평면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끝에 약간의 굵기가 있어요. 이 굵기로 인해서 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이제 얘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결입니다. 이 은행나무 잎을 그리면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거는 결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곽선부터 빠르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강약 조절을 생각하셔가지고 저희가 광원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연한가를 이제 파악을 하고자 함이에요. 밑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림자가 이쪽에 졌죠. 좀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좀 힘을 빼서 살짝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은 또 오른쪽은 조금 힘을 좀 빼가지고 중간에 선이 좀 끊겨도 되거든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필 스케치 한 것처럼 이렇게 가자고 하면 손이 위로 올리는 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 끊어서 그릴게요. 얘도 눈을 보면서 광원이 아니라 어디가 강약이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도. 자, 저희가 연필 스케치를 했다고 해서 연필 스케치를 100% 믿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서 깔끔하게 한번 지워주시고, 제가 아까 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죄송해요. 그 명암을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얘를 보시면 이 안에서 밝고 또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두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놓을게요. 여기가 내 눈에,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봤을 때 어두운 부분들이 대충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어둡다라고 이제 임의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두운 부분들을 해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제 명암을 조금만 넣어둘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너무 진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 같은 거는 좀 무시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일단 해칭을 이렇게 어디가 어둡지 하면서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놓을게요. 해칭으로
가운데도 좀 해주시고, 대충 이 정도면은 밝음과 어두운 부분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 이 나뭇잎 대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제 살짝 밑이 보이는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채워주시고, 보시면 저희가 나뭇잎 대 할 때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더 돌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예뻐요. 그 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얘가 이 은행잎은 보시면 이렇게 모이죠. 네, 이렇게 모여 이 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광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광원을 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번엔 얘와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있고, 해칭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네, 또 다르죠, 얘랑은. 그쵸? 하지만 이 결을 결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어두운 부분 위주로 살짝씩만, 그리고 한 번씩 이 끝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얘랑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나죠. 네, 그렇게 얘는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제 그리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네.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결 이제 가운데로 모아준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선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 그래서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되는 선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끊기도 하고, 중간에서 시작하는 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를 전부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중심되는 선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얘를 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제가 또 가다가 보니까 옆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안 되겠다. 끊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가운데를 향해서. 그래서 이 결이라는 거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결 할 거거든요. 이제 펜화 할 때는 이제 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가운데로 계속해서 모아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은행잎의 고유의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저희가 항상 선을 좀 가려서 쓰게 되는데, 얘를 세우면 깔끔한 진한 선이 나오고, 얘를 눕히면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특정 각도가 되면은 이 갈필이 나오거든요. 얘는 보셨을 때 어떠세요? 갈필이 참 어울리는 그런 질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각도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얘가 이런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이 거친 선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예쁜 얘의 이 거친 그 질감이 나오죠. 네, 계속 눈으로 보면서 어디에 선이 모여 있는지를 계속 찾아줍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이 끝까지, 여기서부터 무조건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잎 모양이 조금씩 이제 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건 다시 한번 어디가 어두운가예요. 자, 어디가 어두운가 보시면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이렇게 진한 부분들이 맺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 아니. 자, 이 끝에 한번 살짝 방향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맺혀주시고, 이 끝에도 살짝, 그리고 또 어디, 이 가운데 조금 가운데 살짝만 맺혀주시고, 또 뭐 여기 이 부분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진하기로, 그래서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만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정도 부분 방향 신경 쓰시고, 또 어디, 여기 이것도, 제가 좀 손이 각도가 참 이렇게 되네요. 또 이 끝에, 그리고 마지막, 항상 또 저희 첫 나무님 할 때 외곽선 테두리 한번 정리해 줬었죠? 어두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어디가 어둡냐, 그래서 항상 어디가 어두운지 저희는 어두운 부분만 그리면 돼요. 밝은 부분은 안 그려야 됩니다. 그게 그림을 살리는 길이에요. 밝은 부분을 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려버리면 어두운 부분이랑 밝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서 실컷 그 어두운 부분 잡아놓은 게 다 없어지거든요. 항상 그림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숨을 좀 참아도 괜찮습니다. 네. 네. 또 이 끝에, 네, 저는 이 정도만 일단 하고 이제 은행잎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한 번에 네 가지를 다 보여드리면은,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남은 이 은행잎 처음부터 다시 정리 한 번만 할까요? 네. 자, 얘는 형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반절 딱 잘라가지고 그리면 이제 쉽게,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르고 그렇게 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어떤 건 내려와 있고 어떤 건 올라와 있고, 기준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이제 합니다. 그 특징되는 부분들 잡아가지고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어디가 어둡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가 어두운가 하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 영역 표시를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어두운 부분 어디가 어둡나 하면서.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는 밝은 부분을 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밝은 부분은 그냥 놔둬야 돼요. 네,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칭을 같은 방향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각형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서 항상 사각형 해칭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어떤 형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체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짧게 썼다가 선을 길게 썼다가 또 짧게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해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두움을 전체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귀에 박히도록 들을 결, 자, 이 결을 찾아주시는데, 가운데로 여기서부터 이제 모으다 보면은 분명히 선이 이제 가운데를 벗어나와서 이제 막 삐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려면 중심이 되는 선들을 하나씩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선들 하나씩만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고 어디가 어둡지 하면서 어두운 선들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끝에서 끝까지 무조건 딱 이어가지고 하실 필요 없다. 네, 내 눈에 어디가 어두운가 봤을 때, 여기가 어두워 그러면 이만큼만 그리시는 거예요. 방향만 일정하게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여기가 어둡다 이렇게 이만큼만. 사람의 눈은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여기만 그리고 여기만 그리고 해도 이 빈 칸을 이 빈 이제 밝은 부분을 봐도 아 여기까지 이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꼭 이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속 어두운 부분을 찾으면서 이 결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이 대는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결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림이 나는 이제 끝났어 딱 놓지 마시고 한 번씩만 어두운 선들을 숨 좀 참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림이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